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라는 투자자 관점에서 불장이 코앞에 있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르는 가상자산 불장이 한번 짧게라도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사들을 두 가지를 보고요. 비트코인 차트와 도미너스 차트,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굳이 이제 알트코인을 우리가 지금은 들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가상자산을 골라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제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최저치 3,800만원 선 횡보한다 라는 기사고요.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자, 보통 거래소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최저치로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온체인 데이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유량을 최저로 한다는 것은 거래소에서 던질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던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만이 남아 있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은 어디로 갔느냐? 뭐 개인 지갑 등으로 다 들어간 거겠죠. 왜냐? 당장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자, 크립토퀀트가 이 온체인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인데, 지난 13일부터 33,500 BTC 이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인출됐다. 현재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치다. 자, 거래소에서의 대규모 유출은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또한 장기 보유자들이 가격 하락보다 가격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오르기 직전에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신청을 승인했다는 뉴스가 거짓이라고 밝혀졌죠. 자,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조만간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19년도 4월에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4월 1일날 급등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급등을 계기로 약 3개월 동안 비트코인 불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우절 거짓말 그 뉴스도 ETF를 뭐 신청을 했니, 뭐 거짓이니,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19년 4월에 일어났던 그런 긍정적인 신호탄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SEC 리플 경영진 기소 취하했다. 리플 7% 급등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하고요. 자, SEC는 브래드와 크리스를 공격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제 그들은 리플랩스 경영진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항복했다고 최고 법률 책임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EC는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공동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불법 증권 판매에 연루된 책임 소재에 관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리플 경영진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지만 리플의 기관 판매 등과 관련된 혐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히 이것도 긍정적이에요. 리플과 관련된 이 법적인 이슈들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리플이 뭐 증권이다, 리플 경영진이 잘못됐다 해버리면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다 알트코인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리플 경영진 혹은 리플사의 어떤 증권 이슈는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씬에 있어서. 왜냐면 이게 기준이 돼서 다른 판례들이 기준 삼아서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시장에 좋은 호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가상자산 씬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순풍이 돌고 있고, 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내년 상반기에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채굴량 감소로 인해서 시장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슈란 말이에요. 지난 상승장들을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도 뭐 볼 수 있고요. 19년 3월에 상승장이 시작될 때도 거래량이 폭발해 줬고요.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하락을 할 때도 거래량이 폭발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 지표에서 되게 기본적인 분석인데요. 보통 상승과 하락을 시작할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시작한다 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대폭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기 상승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비트코인 차트가 저는 만약에 직전 고점 라인을 뚫어서 이 보라색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서 알트코인 상승장도 같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알트코인도 이번에는 오를 것 같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흡성대법장이 첫 번째로 와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주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올라주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주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제가 도미넌스 차트에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미넌스 차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상자산 그 시가총액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도미넌스 차트예요. 근데 이 도미넌스 차트는요, 우하향하는 차트입니다. 우하향.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우하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있으면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BTC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게 아니라 이거죠.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생겨남으로써 이 다른 알트코인들한테 시가총액을 점점 뺏겨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수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알트코인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BTC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 가상자산들이 혁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차트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실제로 이 차트에서 잘 나타나는데 15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97% 오른쪽에 보이시죠? 97% 이랬었는데 점점 내려가다가 16년도, 17년도 알트코인들이 막 생겨나면서 쭉 내려가서 63%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냐? 바로 알트코인 불장이었다. 알트코인 불장인 경우에 이 도미넌스 차트가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자, 비트코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그 외에 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 이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갔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지금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이 레인지를 정했을 때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우하향 채널 아래에서 맞닿아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야금야금 올라와 주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추세선을 깨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고평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좀 더 알트코인들보다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흡성 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번 꺾이면서, 이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9년 7월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도미너스 차트가 이제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겁니다. 라고, 알트장 온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알트장이 오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럼 이번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예, 그럴 가능성 있어요. 그럴 가능성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알트코인 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의 영역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는, 세령님 저는 괜찮아요. 이번에 그냥 알트코인 장이 안 오더라도, 어차피 언젠가 올 그 알트코인 불장을 위해서 전 대비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선택지겠죠. 예,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투자 의견에 맞게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알트 불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뭔가를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가능성이 높죠.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매우. 그러면은 제가 종목 추천을 직접적으로 해주거나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저라면은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선별해 보겠다라고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한번 선택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른 코인을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 코인이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차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다라고 기술적 지표에선 얘기를 하거든요. 삼각수렴을 그린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 상승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방향성이 나온다면 상방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장 이후에 하락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나마 리스크가 덜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BSV라고 칠게요. BSV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75%가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쭉쭉 올라서 지금 흐름처럼 잘 올라주면은 이익이 커질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만 올라버리고 비트코인 흡성대법만 오고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인 샀다가 정말 물리게 되면은 가격 손해가 그 자산 손해가 굉장히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오르는 말에 타지 말고 안 오른 코인으로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관점으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코인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은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